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학생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라면 데미안을 추천합니다. 데미안은 10대에게 아주 오랫동안 추천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수능과 내신을 다 잡으려면 고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원본을 다 읽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원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 목표는 이거를 통해서 어려운 원본 하나라도 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별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가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고전을 읽다 보면 너무 두껍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길고 나오는 단어들도 어색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줄거리를 좀 넣었어요. 줄거리를 축약해서 넣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Q&A예요. 내가 직접 이 작품에 대해서 이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 연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의 내용에서 비문학 독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홍길동전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면 비문학 독해에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더 읽어보면 좋은 작품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전을 읽었을 때 또 다른 차원에서 레미제라블을 읽어보면 사회적 약자가 마치 영웅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접해서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그 수능 문제에서 비문학 독해를 접하다 보면 정말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들, 융합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각 과목 있죠? 국영수, 사과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넣어서 아이들이 이 전체 고전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전에 대해서 풍부한 상식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조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딱 접했는데 자기가 신문에서 읽었던 적이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니까 훨씬 빠르게 그 주제를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능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축약해서 넣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원전까지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중학생에게 꼭 추천하는 고전 문학 작품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관심사가 많으냐에 따라서 자기가 고르는 게 바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으니까요. 쭉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한두 작품 정도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품 중에서 골라서 읽어보시면 그게 바로 딱 추천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학생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라면 데미안을 추천합니다. 데미안은 10대에게 아주 오랫동안 추천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 때문일 거예요.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가고 또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통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죠. 싱클레어한테는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인 데미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데미안이 같이 가치관대에서 의문도 가져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고 하는 멘토 역할을 하잖아요. 10대들도 그런 멘토들을 간절히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데미안을 읽다 보면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 데미안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도 이거 괜찮다,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멘토 역할을 자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부모님은 그 중학생들한테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잔소리처럼 밖에 안 들리거든요. 오히려 이런 유명한 책들,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읽혀온 책들을 읽으면서 더 메시지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데미안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은요, 어린 왕자 같은 책 좋아합니다. 왜 읽고 싶어? 그랬더니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던 어린 왕자하고 내가 지금 읽는 어린 왕자는 달라 이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 왕자의 의미와 비슷하게 아이들한테도 나이마다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추천책으로 어린 왕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전 문학의 다양한 판형, 어떤 것을 읽어야 할까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를 고려해서 책을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을 읽는다고 하면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작가의 그 필체와 표현 능력을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도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와, 셰익스피어 문장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죠. 인물 심리나 주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신 표현이나 언어가 낯설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길어서 지루할 수도 있고요.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역본, 각색본은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재미있죠. 줄거리 중심이라서 진입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또 각색가의 해석과 변형이 들어가잖아요. 작품 자체를 즐기는 재미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흥미있는 책, 좋아하는 분야,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지 사실 원전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각색본을 읽어본 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는 원전까지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고전을 읽게 하는 부모의 행동이 있을까요? 모범과 체험이 도움이 됩니다. 자, 모범이라는 건 누구의 모범일까요? 부모님의 모범이겠죠. 부모님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플라톤, 칸트의 서적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 책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숙제야.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자, 부모님들도 하루하루 삶을 견뎌내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회사 생활에서 느끼는 회의와 또 어려움 등이 이렇게 해소됐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지지 않습니다. 나의 학교 생활도 그만큼 고단하거든요. 아이들도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버텨내는 거구나. 인생에서 버티는 것만큼 멋진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부모님과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깊이가 있겠죠. 두 번째, 유명인들, 특히 페이커 같은 청소년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유명인들의 독서 사례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페이커는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고전 문학부터 현대소설, 철학, 심리학까지 다양하게 읽는데요. 책을 읽었더니 게임을 더 잘하게 된다? 게임을 잘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책을 읽었더니 집중력, 문제 해결력,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면서요. 독서 왕으로 불립니다. 청소년들한테 독서를 막 권장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게임을 잘하려면 책을 읽어라 라고 직접 말해주는 페이커,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 자극이 될까요? 세 번째로 작은 성공 경험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플라톤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혹은 동백꽃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사실 못 알아듣고 혼자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요,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책을 제일 쉽게 읽어? 라고 하면은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책을 말해요. 동백꽃 왜? 라고 하면 교과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고 내가 이 부분 아는 건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나오다 보면 고전을 읽으니까 대화가 좀 통하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라는 성경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고전 읽어볼 만한데? 라고